수학 전문 김쌤의 새로운 온라인 수학 완전 학습 시스템 레스포스가 나가신다. 감별 학습, 개별 학습, 완전 학습, 문제은행까지. 지금까지 이런 수학 학습 시스템은 없었다. 우리 아이 수학 완전 학습 레스포스가 책임지겠습니다. 레스포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앤더슨 영어학원하고 김쌤학원하고 이제 같이 준비한, 제가 타이틀은 2026학년도 대입이라고 잡아놨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중학생들까지,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다 들으면 좋을 내용들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설명회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들 이렇게 접하실 수 있으실 텐데, 오늘 한번 앞으로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혹은 학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 방향성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는 입시만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료집 맨 뒤에 제 연락처 들어 있으니까 뭐 앞으로도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늦어도 하루 안에 답장을 드릴게요. 저는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설명회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1년이면은 한 100여 차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크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지 한번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저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봐주셔야 될 내용이 첫 장 같은 경우에 내용 보시면요. 제가 어디서 설명회를 진행하든지 간에 이 자료는 항상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입시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학생들의 그 합격자 발표가 나기도 하고 혹은 예비 번호를 받기도 하고 혹은 안타깝게 불합격하기도 하는 이러한 이제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되게 슬픈 날이면서도 막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3년 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방향성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맨 왼쪽의 자료가 현재 학년도예요. 우리 몇 학년인지 올해 고3, 고2, 고1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대입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지금 고3들은 2023학년도 대입이었었고요. 자, 오늘 주로 내용은 2024학년도부터 타이틀은 2026학년도 현재 중3 학생들이 대입을 준비했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이쪽으로 라인을 잡아놨거든요. 자, 현재 교육과정 형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뭐 언론이나 뭐 여러 가지 입시 자료들 혹시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올 텐데 우리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되고 있고요. 오늘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수능이 작년부터 바뀌고 올해가 두 번째 해예요. 그리고 우리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수능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시다시피 현재 수능 상태는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가 혼재되어져 있는 형태거든요. 상대평가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등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 %인지 이 등수를 찾는 게 상대평가고요.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시다시피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과목들은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영역인데 이 세 가지는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것은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가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 고등학교 올라갔었을 때 내신 성적 같은 경우 현재 이제 과도기적인 상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통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현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중3도 있을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공통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을 상대평가, 즉 내가 몇 등인지를 찾아내는 이러한 상대평가로 산출을 하고 있고요. 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배우게 되는 그 여러 선택 과목들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이제 부모님 세대하고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부모님 세대와 달라지는 형태의 가장 큰 게요, 우리 친구들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분류가 일반 선택으로 되는 과목은 내신 성적을 상대평가로 산출을 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실까봐 하나 더. 올해부터 고교 학점제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교 학점제는요, 현재 중학교 2학년 애들까지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고교 학점제입니다. 자,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고교 학점제로 진행이 됐었을 때 달라지는 부분은 현재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이하의 동생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고교 학점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예비 고1, 고등학생들, 고2 이 친구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는요, 3가지 서류가 있어요. 첫 번째 학생부, 두 번째 자기소개서, 세 번째 교사추천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부터 교사추천서는 없어졌고요. 자기소개서도 올해가 마지막 해였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서류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 학교생활기록부 하나만 남게 되었고요. 또한 우리가 형 누나들한테 들었었을 때 비교과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을 텐데, 이제는 학생부도 기재가 많이 바뀌어서 비교과 쪽에 대한 영향력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씩 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중3 친구들이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머릿수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고2 부분, 특목고 입시에서도 이 머릿수 때문에 이 영향이 되게 컸었거든요. 경쟁률이 소폭씩 다 상승을 했었어요. 자, 지금 현재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자, 보시다시피 숫자 어때요? 작년에 비해서 4,000명, 한 5,000명 가까이가 감소했었고, 현재 고2 친구들은 또 그 전해에 비해서 35,000명이 감소했어요. 자, 그런데 현재 고1, 그 다음 현재 중3 보세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기 위에 써진 숫자 47만 3천 명 자체가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수능을 칠 건 아니지만, 하지만 또 누가 있죠? 나쁜 형 누나들이 또 끼어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는 올해에 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증가, 올해도 50만 명 정도가 수능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10만 명 정도 더, 그럼 약간 우리 때는 한 55만 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5만 명이라는 숫자가요, 그 혹시 주요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카이, 서성한이, 중경예시, 건동홍수, 이렇게 15개 대학교를 이야기하는데, 이 15개 대학교의 입학 정원이 대략 5만 5천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좀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올해 중3 친구들이 되게 안타까워서. 그래서 자, 첫 번째 비교 사항이 뭐냐면요, 혹시나 위에 1년, 2년 선배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자, 계속해서요, 이제 4년제 대학교에 대한 대구조의 형태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4년제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수시라는 게 있고 정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차이가 아니라 모집 시기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게 수시 모집이에요. 그 다음 정시 모집은요 12월 말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29일부터 원서 접수가 들어가고요 1월 달에 1, 2월 달에 걸쳐서 진행되는 게 정시 모집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인원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야지 발표가 돼요. 고2 4월 달에 이렇게 인원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2 친구들이 2024학년도 인원을 보셨을 때 어때요? 수시하고 정시 비율을 보세요. 전체 모집 인원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수시하고 정시로 비교했었을 때 수시 역대 최대의 비율입니다. 현재 고2 친구들이요. 수시 79% 선발을 하고요. 정시로 21% 선발을 해요. 자, 이제 자료집에는 들어가 있지만 인원을 한번 보셨을 때 이렇게 자, 수시의 비중이 점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는 형태고요. 자, 또 하나. 자, 입시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수시에다가는요, 혹시 펜 있으시면 수시에다가 곱하기 6이라고 해주실래요? 이 곱하기 6이 무슨 의미냐면은 수시는요, 6번의 기회가 있어요. 나한테 6장의 카드를 줘요. 내가 자유롭게 한 대학교에 2개, 3개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6장의 카드가 생기는 게 수시입니다. 그 다음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곱하기 3이라고 하시면 돼요. 정시 모집에는 가군, 나군, 다군으로 학교가 정해져 있는 형태에서 3번 지원이 가능을 해요. 그런데 다군에는 좋은 학교가 별로 없어요. 또 하나, 자, 수시 모집에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요, 한 학생이 6장의 카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6개를 다 합격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러면 그 6개를 다 합격한 친구는 그 중에 1개만 선택을 합니다. 그럼 5개의 빈젤에 생긴다가 아니라 그 5개의 또 다른 친구들이 또 빠져들고 즉 예비가 더 많이 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 곱하기 6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예비가 더 많이 도는 형태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게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수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지금 다 예비 고1이신가요? 이제 부모님들 잘 들어두세요. 우리 이제 첫해시잖아요. 예비 고1 친구들이 첫해시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고 한 4월쯤이죠.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난 왠지 정시로 대학 가야 될 것 같아라고. 아니, 다 그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때 속지 마세요. 정시로 가는 것보다 수시로 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 어떻게든 수시로 가야 된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27만 명 선발하는 거하고 7만 명 선발하는 거하고 어디가 더 편해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자, 이렇게 보시면서 또 하나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자, 수시 안에는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고 논술이 있어요. 자, 그런데 논술은 나중에 고2 겨울 이후에 준비를 해도 되는 거니까 우선 빼고요. 자, 그럼 남는 게 2개밖에 없죠.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 자, 뭘로 더 많이 뽑아요? 학생부 교과로 더 많이 선발을 합니다. 그렇죠. 숫자로 봤었을 때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는 게 44.8%, 거의 절반 가까이를 선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내신 성적에 부들부들거리고 막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하지만 자, 이게요, 목표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숫자의 함정, 통계의 함정이 뭐냐면 자, 이 숫자는 전국의 모든 대학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우리의 주요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주요 대학 15개, 스카이부터 시작을 해서 서성하니, 중경외시, 건동홍수. 자, 이게 입에 익숙해져야지 여기 갑니다. 다시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서성하니, 중경외시, 건동홍수. 자, 이렇게 15개의 대학교만 놓고 봤었을 때 자, 어때요? 교과, 종합, 논술, 그 다음 정시, 수능. 뭘로 제일 많이 뽑아요?
자, 이 수시 3가지와 정시까지 포함을 해서 4가지로 쪼개봤었을 때 제일 많이 선발하는 건 결국 수능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내 목표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 전략이 달라진다고요. 또 하나, 자, 교과보다 수시에서는 종합을 더 많이 선발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 하나 가지고 막 부들부들 거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신 성적은 총 9등급까지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9등급까지 중에서 우선 상위권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한번 분류해 볼까요? 9등급 중에서 어디까지가 상위권일까요? 3등급 안으로만 들어오시면 돼요. 내신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3등급 이하로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반성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20%대 정도는 들어와 줘야지 이게 그래도 상위권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선 우리가 이 지역에서 대학교를 준비했었을 때 당연히 여기를 목표로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입시 지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 건동홍숙 라인, 이 건동홍숙 라인이 혹시 지거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지거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건동홍숙, 이 밑에 이 건동홍숙 라인 같은 경우가 지거국 라인, 즉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이 라인이에요. 점수대가 비슷해요. 그러면 자, 우리한테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선 우리의 지거국이 어디예요? 전남대 하나 잡아놓고 시작하시라고요. 오늘 뒤에서 자료 보여드리겠지만 안전하게 전남대를 하나 잡아놓고 나면은, 자, 전남대를 교과든 종합이든, 전남대는 교과하고 종합밖에 없거든요. 자, 수시 몇 장의 카드가 있다고 그랬죠? 6장의 카드가 있죠. 그 중에서 2장 정도는 안정으로 잡아두세요. 나한테 안정 카드가 2개가 있으면 나머지 4개는 상향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이해 가세요? 카드를 나중에 원서를 쓰실 때 6장의 카드를 다 비슷한 학교 6개 쓰는 게 아니에요. 전략을 세울 때 내가 안정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가 있다. 그러면 안정, 이건 여기는 확실하게 가겠다라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4개, 5개는 다 상향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때, 자, 우리가 주요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이 주요 대학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전남대 라인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리고 전남대 무슨 학과를 이제 생각할지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선 상위권 대학은 수능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한다. 두 번째, 수시 안에서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요, 연세대학교하고 한양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시에서도 수능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 서울대 절반이, 그 다음 연대, 고대, 이화여대, 홍익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에도. 그 다음 논술도 연대를 제외하고, 연대와 한양대를 제외하고 다 수능 최저가 있어요. 즉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우리의 목표가 상위권 대학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의 내신 성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 길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수능 준비까지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정말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지역으로 와서 설명회를 진행하거나 컨설팅을 진행할 때 지역에서는 항상 내신에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고 쩔쩔매세요. 그래서 결국 내신 성적은 좋은데 막판에 최저를 못 맞춰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머릿속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1년에 4차례 모의고사를 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 관리하시면서
수능을 잘 봐서 정시로 간다가 아니라 수능을 잘 봐서 수시로 간다는 이 전략이 머릿속에 좀 남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실 때 나는 수시로 대학 간다. 첫 번째. 그런데 수능이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박힌 상태로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 정말 다른 것들은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지 성공해요. 자, 또 하나 자료를 보여드릴게. 자, 그냥 간단히 눈으로 보세요. 이건 자료집이 없어요. 눈으로만 봐주세요. 자, 눈으로 보셨을 때, 자, 서울권대학. 자, 아래 시퍼런색이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서울권대학 같은 경우는 교과로 선발하는 인원이 15.7%예요. 그 다음, 자,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가 거의 절반 가까이 선발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이 높은 겁니다. 자, 여러분의 전략이,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 학과가 집 근처는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막 지금 고3들 이런 설명회보다 예비고일 설명회를 또 좋아하는 게 아직 우리한테는 꿈과 희망이 있잖아요. 아직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3개월 입학도 안 한 지금 상태니까 내년에 성적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꿈과 희망이 점점 사라지거든요. 지금은 아직 꿈과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략을, 내가 목표 대학을 어디로 잡고 어디 이상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전략대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수시로 가고 정시로 가고. 자, 모집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수시 안에는 다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는 예체능이고요. 자, 정시에서도, 정시 모집에서도 수능 위주의 전형이 있고, 자, 예체능 중심의 실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두 가지 성적을 받게 돼요. 정량적인 성적이라고 해서 숫자로 보여지는 성적입니다. 자, 이 숫자로 보여지는 성적에는 내신 성적이 있고 수능 성적이 있어요. 내신 성적은 석차 등급, 숫자 등급으로 표현이 되고요. 수능 성적은 세 가지로 나와요.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자, 그 다음 정성적인 성적으로서는 정성적이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글로서 남겨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학교생활기록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세 가지 성적을 다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고3 9월달 1차적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게 고3 9월달이거든요. 수시 원서 접수. 그때 자, 우선 내신 성적과 학생부가 완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고3 11월 달에 수능을 치고 12월 달에 성적표를 받겠죠. 그때 수능 성적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뭐죠? 최저가 반영이 되는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논술도요,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정시에서도 역시 등급뿐만 아니라 표준점수 100분위까지 다 활용되는. 그러니까 저는 좀 욕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는 친구들한테 조금 더 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꿈과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라인 자체는 이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까지 높여주느냐예요. 잘 이해가 아직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도 자료집이 없지만 눈으로 봐주세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정시 모든 전형에서는 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기 위해서는 이 수능 성적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이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 전국의 대학들을 따져봤었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원자의 절반 정도가 최저를 못 맞춰요. 내가 원서를 쓸 때 나도 못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최저가 없는 학교를 찾아서 쓰거든요. 최저가 없는 학교들을 찾아 쓰게 되면요, 성적이 하나밖에 안 남죠. 내신 성적. 그럼 내신이 극강 내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점대 극초반. 그게 더 힘들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서류 관리 잘하면 좋겠지? 오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 되게 중요해졌어요. 내신 성적.
추가로 내가 조금이라도 유리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수능 최저를 충족하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저 충족 비율은 40%대입니다. 지원자 10명 중에 4명만 최저를 맞춰요. 그럼 실질 경쟁률이 2배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나한테 유리한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이건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닌데,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상담할 때, 자, 어떻게 상담을 하시냐면요. 특히 다른 내용 말고 여기서는 3번 한번 체크를 해 주실래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시에 지원을 할 때, 나중에 고3 9월 달에 수시 원서를 쓸 때 수시 기준선을 뭘로 잡냐면요. 우리 아이들의 내신 성적이 아니라 이 친구가 수능이 어느 정도 나올까,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 나올까를 바탕으로 수시 원서를 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면요. 자, 아까 1학년, 2학년 때는 1년에 4차례 모의고사를 친다고 그랬죠. 고3 때는 3월, 4월, 6월, 7월, 그 다음 9월까지 5번의 모의고사를 치고 9월 달에 원서를 써요. 고3 때는 모의고사를 많이 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이 친구가 정시에서 어디 급을 갈까 라인을 잡아요. 만약에 우리 친구가 정시에서 전남대를 갈 수 있어요. 그럼 수시 원서를 쓸 때 어디를 쓸까요? 전남대를 갈 수 있는 친구라면 건동 라인 기본 잡고 상향으로도 중경이나 나한테 유리한 전형을 찾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 정시 기준선이란 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가 오늘 저한테 이 설명회를 듣고 완전 감동을 받아서 집에 가서 수능 성적을 막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시 기준선 자체를 중경급까지 높였다, 혹은 서성급까지 높였다, 그럼 어떨까요? 수시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그 이상을 쓰는 거예요. 왜요? 다 떨어져도 정시에 거기 가잖아요. 이해 가세요? 다시. 자, 내가 만약에 아슬아슬 전남대를 갈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면은 우리 카드 6장 중에 1장은 전남대고요. 뭐 건동 라인에서 한 2~3장 쓸 거고 상향으로 중경 라인에서 1~2장 쓸 거예요. 그렇게 6장 써요. 자, 만약에 내가 모의고사 성적이 되게 잘 나온다. 그러면은 뭐 중경급을 정시에 갈 수 있다. 그럼 중경 라인에 수시 1장을 1~2장 쓸 거고 서성급에서 한 2~3장 쓸 거고 서울대는 좀 무리더라도 연고 라인에서 1~2장 상향 지원까지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왜요? 다 떨어져도 정시에 중경까지는 갈 거니까 이 라인이 잡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우리 친구들이요,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딱 칩니다. 3월 달에 모의고사를 치게 되는데, 그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전남대를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상 조금 더 노력을 시켜서 점수를 만들어 가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아직 정시 기준선 전남대급이 안 된다, 그럼 1차적으로 고2 11월까지는 고2 11월 모의고사까지는 전남대 수준까지는 끌어올려 두셔야 돼요. 뭐를요? 모의고사 성적이요. 제발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모의고사요.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이게 체력 싸움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엉덩이 싸움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학교 분위기도 되게 많이 타요. 자, 현재 고등학생들은 아마 느끼셨겠지만, 그냥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오늘은 지금 예비 고1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한번 시간 한번 보실래요? 자, 1교시가 국어예요. 1교시 국어인데요. 8시 40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시까지 80분 동안 문제를 풉니다. 45문제를 풀거든요. 45문제를 80분 동안 풀어요. 자, 그런데 처음으로 쳐보잖아요, 모의고사를. 대다수가 시간 안에 못 풉니다. 뒤에 한 2장 정도는 못 풀어요. 한 서너 페이지? 문제 5, 6개 못 풀어요. 나름 열심히 풀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문해력이 좀 많이 딸려요.
글을 읽는 속도가 좀 느리고요. 그 다음 우리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시험지가 딱 이렇게 있으면 마지막 페이지까지 단락이 있어서 시험지를 넘어가잖아요. 뒷장에 문제 있잖아요. 다 까먹어요. 그리고 평소에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문이 읽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지문 읽다가 오 막 재밌는 거죠. 막 소설로 나오고 막. 네. 자, 그런데 이게 한글로 써져 있다 보니까 집단에는 최대한 해봐요.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80분 동안 완전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20분 쉬었다가 2교시가 뭐예요? 수학이죠. 수학은 30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이 몇 분이에요? 100분이에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30문제인데 100분 동안 풀거든요. 항상 최상위권 친구들은 시간이 부족해요. 막 쩔쩔매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막 쩔쩔매는데 수학이 재미있는 게요. 상위권부터는 시간이 남습니다. 중위권부터는 1시간 가까이 남습니다. 되게 슬픈 건데 밖에 못 나가잖아요. 자, 그런데 수학이 끝나잖아요. 그럼 무슨 시간이게요? 밥 줘요. 점심시간이거든요. 자, 자다 일어났습니다. 밥을 주네요. 먹으면 어떨까요? 더 졸려요. 그래서 3교시 영어인데 심지어 영어 듣기평가 19문제 나오는데 그 시간에 멍 때리는 친구들 상당히 많아요. 이미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 듣기 틀려오는 친구는요, 그거 의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 70분 동안 푸는데 45문제. 자, 국어보다 10분 시간도 줄어들었고 심지어 듣기가 17문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친구들 이미 죄송한데 맛이 간 상태예요. 자,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요, 한국사 30분, 탐구 30분씩 2개. 이렇게 시험을 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쓰러져야죠. 몇 분 동안 몇 문제를 풀었는데요, 하루 종일. 하지만 거의 한 8, 90%의 친구들이 약속을 잡습니다. 왜요? 이미 충분히 휴식을 취했거든요. 이게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되게 모의고사 치는 날이 쉬는 날이 아니거든요. 원래 모의고사 딱 끝나고 나면 어때요? 막 각종 사이트에 가채점 점수 올라오고 애들 채점하고 막 틀린 거 찾고 막 그럴 정신도 없이 자야지 정상이거든요. 잠들어야. 그런데 대다수의 남자 친구들은 주로 게임방에서, 우리 여학생들은 카페에서 그날의 모의고사 품평회를 열더라고요. 이게 학교 분위기예요.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같은 경우는 한 반에 25명 중에 모의고사를 끝까지 치는 친구들이 절반도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분위기 자체, 학교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써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학생들 모의고사 치고 3주 뒤에 성적표가 나옵니다. 학생들 죄송해요. 부모님들 꼭 기억해 두세요. 3주 뒤에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3주 뒤에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구기거나 버리기 전에 사진 찍고 버리라고 해주세요. 이게 모의고사 성적표는 재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자, 딱 보시게 되면은 모의고사 성적표에는요, 정오표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 친구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탐구 쪽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틀리거나 X가 많으면은 안 풀거나 성실하지 않은 케이스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겠죠. 1, 2학년 때는요, 지금 당장의 점수도 중요하겠지만 모의고사를 끝까지 치는지 여부, 이것도 체크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자긴 정시파래요. 자긴 내신으로 안 갈 거고 자긴 수능 잘 봐서 대학 갈 거래요. 그런데 모의고사는 안 봐요. 그게 뭐죠? 제발, 자, 내신도 어떻게든 3등급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관리를 하시고, 두 번째,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요, 연습 안 하면요, 아니 이렇게 학교에서 지금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3학년 때
3, 4, 6, 7, 9, 10 수능 치기 전에 6번 모세를 치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수능날 잘 버티시라고요. 연습 안 한 상태로 갑자기 수능날 잘 볼 것 같으세요? 수능날은요, 아마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이요 19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최악의 컨디션인 날일 거예요. 누가 그날 기분이 좋겠습니까? 모의고사 치는 날 갑자기 배가 아픈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모의고사 치는 날 여러 가지 핑계거리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런 핑계거리를 다 무시하셔야 됩니다. 왜요? 수능날은 더 할 거니까. 꼭 모의고사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수능 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능 쪽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 기본적으로 수능은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체제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최소한,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고2 때까지는 선택과목에 대해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선 공통과목에 더 많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 수학 둘 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고2 때까지 모의고사 시험 범위는 공통과목까지밖에 안 나와요. 선택과목은 고3 때부터 선택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국어에는 공통과목이 독서, 문학 이렇게 두 과목이 있습니다. 독서가 보통 비문학이라고 불리는 과목이고요. 문학 외에. 그 다음 선택과목으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있는데 요즘 그 상위권 친구들이 언어와 매체를 좀 많이 선택하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등급이 더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공통과목에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중요한 거예요. 국어든 수학이든. 자, 국어는 공통과목이 독서가 문학이고요. 수학은 수1과 수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밑에 자료집에 넣어놓은 게 지금 이 얘기거든요. 배점 비율을 반영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별 표준화 점수. 이게 뭐냐면 선택과목의 유불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점수 산출하는 과정이 조금 달라요. 이 표준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조정 원점수를 통해서 이렇게 아무튼 계산식이 복잡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자, 설명은 이렇게 드릴게요.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이 90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A라는 친구는 공통과목 70점, 선택과목 20점으로 90점. B라는 친구는 공통과목 65점, 선택과목 25점으로 90점. 자, 원점수는 똑같이 90점이죠. 그런데 최종 표준 점수를 산출했었을 때는 공통과목 성적이 좋은 A가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선택과목 쪽에 대해서 지금 당장 쩔쩔매지 마시고 우선 기본적으로 고2 때까지는 선택과목에 대한 생각보다는 우선 공통과목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라도 더 맞출까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게 그 반영 그 2023학년도 올해 수능하고 작년 수능하고 저희가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고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부모님께서 잘 봐두셔야 돼요. 부모님 세대 때는 문과, 이과라는 게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친구들은 정확하게 따지면 문과, 이과의 개념이 없어요. 자, 대신 수학에서 국어는 선택 과목에 대한 제재가 없거든요. 수학은 선택 과목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학은 선택 과목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있는데 상위권 대학교의 자연계열에서는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해 가세요? 우리 친구들은 자유롭게 선택해도 돼요. 확통을 선택해도 되고 미적을 선택해도 되고 기하를 선택해도 자기가 원하는 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지원했었을 때 그 대학에서 그 대학교의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중에 택 1이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반대로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확통이라고 딱 지정을 해놔야지
부문 인상가치는 문과, 이과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문과는 확통을 지정을 안 해놓습니다. 문과는 확통을 봐도 되고 미적을 봐도 되고 기하를 봐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 같은 데서 보셨죠? 문과 침공 막 이런 말. 지금 문과 친구들이 되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적을 봐도 기하를 봐도 자유롭게 인문계열의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인문계열 친구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지금 찾아보는 형태인데 자 이걸 참고하시면서 오히려 뒷장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교차 지원의 형태라고 나오는데 이 교차 지원이란 말이 그거예요. 이 친구가 수학을 미적분이나 기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의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한 비율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대 문과라고 하는 학과들, 계열 학과들 있잖아요. 그 학과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 48%가 수학 미적분 기하 선택자래요.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서강대 72%, 한양대 71%. 이게 뭐냐면 서강대 72%, 그러니까 서강대 인문사회 계열 합격생 중에 72%는 수학 미적분 기하 선택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그게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 교차 지원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가 나오는 게 바로 밑에 영역별 선택 과목 지정 현황, 즉 수학을 미적분 기하를 지정을 해놓은 학교가 지금 58개 학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물론 지금 확통 선택을 지정해 놓은 게 지금 3개 학교가 있긴 한데 이거는 다 인문계열 한의대에서는 저렇게 3개를 지정을 해놨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미적분 기하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 침공이란 말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나도 미적분 기하를 해야 되나? 아니요. 우선 수 1, 2에 더 집중하세요. 선택은 그 뒤에 하더라도 우선 공통과목 쪽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엔 이제 수능 국어. 제가 막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만들어 놨는데 작년 수능, 그러니까 올해 수능 성적표가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장으로 다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보세요. 지금 2022학년도 표준 점수와 2023학년도 수능 성적에서는 원점수가 원래는 안 나와요. 원점수는 저희가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BS 같은 사이트에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공식적으로는 표준 점수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작년에 수능 국어가 불수능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이게 1등급의 비율이거든요. 올해 말고 작년 수능에서 국어 다 맞은 친구가 표준 점수 149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1등급 커트라인이 131점이 나왔어요. 그럼 국어 1등급 안에서 표준 점수 18점이 왔다 갔다 버린 거예요. 표준 점수 18점이면 대학교 3개입니다. 대학교 3개가 다 왔다. 그 정도로 지금 작년에 어려웠는데 올해는 지금 국어 만점자가 134점이 뜨고요. 지금 1등급 컷이 126점이 나왔어요. 이게 가장 이제 안정적인 형태거든요. 점수로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원점수 추정했었을 때 1등급 자 보세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고 화법과 작문 선택했었을 때 차이는 한 2점 정도 차이가 나요. 한 문제 정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1등급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꼭 언매를 선택했으니까 1등급이 나왔다가 아니라고요. 뒷장 보시면은 자, 이 내용이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부터 쭉 해가지고 만점의 비교를 한번 쭉 해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능에서는 2점 차이가 났고 전체 수능 응시자 중에 70% 정도의 친구들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했고요. 30%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등급 받은 친구들 중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이 29.12%래요. 이것 때문에 와, 그러면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야지 1등급이 나온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과목인 독서하고 문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구나. 이해 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언어와 매체가 문법이거든요. 파트 자체가 국어 문법이에요. 화법과 작문은 약간 이제 그 독해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열 상위권 친구들, 즉 의학계열을 준비하는 자연계열 상위권 친구들이 화법과 작문을 싫어해요. 딱 떨어지는 언어와 매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의학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니까 어때요? 공부를 미친 듯이 하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언매를 많이 선택해서 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공통과목에 더 충실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수학도 마찬가지, 국어 또 하나. 자, 그래서 자, 등급별 최하 원점수 추정 점수거든요. 자, 그렇게 봤었을 때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었을 경우에는 1등급 컷이 원점수 100점 만점 중에, 이건 자료집이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봐주세요. 83점 정도. 화법과 작문은 87점 정도.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언매를 선택해야지. 언매를 선택하면 83점까지 1등급이야?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이미 공통에서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 친구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독서하고 문학, 이 두 과목 정말 철저하게, 언제까지요? 고2 11월까지는. 고2 11월 모의고사까지. 이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고2에 올라가서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 4번 다 시험 범위 자체가 선택 과목이 안 나와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시험 안 봐요. 독서하고 문학밖에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시험 범위도 아닌데 나는 미적이랬다. 언매, 화작 잘 봐야지. 내신만 충실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 준비는 공통과목 위주로 달리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수학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을 때, 수학은 큰 차이 없어요. 표준 점수 그러니까 국어처럼 막 많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학은 작년에 만점자가 147점이었었고요. 네, 1등급 컷이 137점이었는데 올해는 수학 1등급 만점자가 145점, 1등급 컷 133점,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기본적으로 자, 표준 점수로 추정을 했었을 때 보통 이제 저희가 문이과가 나뉘어 있었을 당시에는 92점 컷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4점짜리 2개. 요즘은 88점까지는 1등급 뜬다고 보시면 돼요. 4점짜리 3개까지. 그럼 지금 고등 쪽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4점짜리 2개면 뭐냐면요. 킬러 2개예요. 킬러 2개를 버리는 친구들까지. 그런데 킬러 2개를 지금 버리는 친구들은 나중에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킬러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주는 문제들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상위권 친구들은 그거를 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고, 상위권부터는 킬러다. 그럼 패스해요, 그냥. 심지어 그냥 시험 끝나고 나서 풀어보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심화 문제 쪽에 대해서 한두 문제 정도는 계속 건드려 봐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 집에 가셔서 우리 친구들의 중학교 때 수학 문제집, 쌤 같은 것들 한번 봐주세요. C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깨끗하게 비어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되라는 친구들. 이미 지금부터 그런 상태라면요, 나중에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건드려 보시는 연습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역시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가 51%예요. 절반이 확통을 선택을 했습니다. 미적 선택자는 39%, 자, 기하 선택자는 8%였었는데 1등급의 비율을 보셨을 때 1등급은 어때요? 미적분이 87%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맨 위가 지금 수능 전체 응시자거든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확통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1등급 비율 한번 보실래요? 확통 1등급 비율 저희가 5.8%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미적분이요? 87%, 기하 6%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해요. 자, 그러면 와, 미적분을 선택해야지 1등급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공통과목 잘하는 친구들이 미적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꿔서 생각했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수학을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고1, 고2 때까지 어떻게든 공통 과목인 수1과 수2가 최대한 점수가 잡혀져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 뭐라도 해보지 않을까요? 꼭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1, 수2 자, 내신도 내신이지만 모의고사, 수능 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 원점수 컷으로 봤었을 때 추정이에요. 자, 뭐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는 84점까지는 1등급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84, 85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은 90점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선택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1등급이 나왔다가 아니라 공통 과목 잘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저 과목을 선택해서 점수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다음. 자, 국어 수학과 달리 영어는요. 절대평가예요. 자, 근데 오해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영어 절대평가래라고 해서 문제가 쉬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하고 차이가 뭐냐면 상대평가는요 4%까지 1등급인 거예요. 점수가 아니라. 자, 그런데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영어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나중에 수능에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 계시는 친구들이요, 영어 수능 딱 치러 갔을 때 영어 90점 나왔어요. 자기 혼자 채점해 봤더니 90점이에요. 그런데 왠지 엄마 아빠한테는 영어는 다 맞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도 부모님은 모르세요. 수능 성적표에 점수 안 나와요. 100분위도 안 나와요. 90점 넘었으니까 숫자 등급 1만 찍혀서 와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왠지 다른 과목 망쳤으니까 영어라도 좀 다 맞은 것처럼 가서 영어 90점인데 엄마 영어 다 맞은 것 같아 라고 해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대학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학교도 모르고 본인만 알아요. 평생 비밀로 간직한 채 살아가다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겨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절대평가예요. 자, 그러면 영어도 자 보세요. 처음에 절대평가 진행됐었을 때 한 10% 정도, 전체 응시자 중에 10% 정도가 1등급이 나오는 게 교육청의 목표였었습니다. 교육부의 목표였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갈수록 안 해요. 왜요? 영어는 절대평가잖아? 왜 안 해요? 우선 자 보세요.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만만이라는 표현을 좀 그렇지만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 아닐까요? 맞추기 쉽잖아요. 절대평가 딱 등급 하나 가지고 가면은 안정적인 등급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지금 2019학년도에는 5.3% 정도만 1등급이 나왔습니다.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작년 수능이 6% 정도, 그 다음 따끈따끈하게 올해 수능 같은 경우도 보세요. 1등급 숫자 34,830명, 전체 응시자 중에 35,000명 정도만 1등급이 나왔어요. 지금 영어 올해 조금 어려웠어요. 오히려 중상위권이 되게 힘들어가지고요. 중상위권에서 기존에 1등급 나왔던 친구들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2, 3등급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올해. 결국 모의고사 쪽, 수능 쪽은 연습이거든요. 진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학생들하고 남학생들하고 비교했었을 때 수능 성적 누가 더 잘 나온다라고 해요, 보통? 아까도 앞에 숫자 같은 거 보시면은 남학생 숫자, 여학생 숫자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수능은 남학생들이 더 성적이 잘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꼭 남녀로 구별하지 마시고 공부 성향으로 한번 생각해 주실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학생 같은 경우는 되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잘 나와요. 자기 관리가 잘 돼요. 학교에서 시킨 거 되게 잘해요. 그리고 개념 철저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공부 시간 투자 대비해서 성적이 잘 안 나와요. 하기는 많이 하는데 왜요? 개념만 달달달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가로놓기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면 그 친구들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하지만 가로놓기 문제 안 나오죠.
프린트 똑같이 안 나오죠. 반대로 우리 남학생들은 어떻죠? 얘네들은 귀찮아해요. 남자애들은 개념 따윈 필요 없어요. 남자애들의 머릿속에 공부는 문제 푸는 거예요. 그냥 닥치고 풀어요. 몰라도 풀어요. 수능이 그런 시험이거든요. 수능은 몰라도 찍어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닥치고 푸는 친구들이 더 성적이 잘 나와요. 왜 재수생들이 매년 성적이 잘 나올까요? 문제 푸는 양의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우리 여학생 위주로, 여학생 스타일대로 공부를 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시는 공부 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문제를 조금 더 많이 다뤄보세요. 몰라도 어떻게든 때려 맞추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아니, 고3 때 과연 본인이 수능 치러 갈 때 다 알고 가서 풀 것 같으세요? 없어요, 그런 친구. 올해 만점자 몇 명 나왔죠? 3명 나왔어요. 3명 나왔는데 다 신들이에요. 네, 만점자 3명 다 신들입니다. 걔네 문제 얼마나 많이 풀었을 것 같으세요? 2명은 현역인데 둘 다 자사고인데 거기는 주구장창 문제 풀리는 학교들이죠. 1명 재수하신 분도 네. 제가 생긴 게 이래도 강남 출신이거든요. 저희 학교 출신이더라고요. 중동 나왔던데 거기도 주구장창 문제 풀려요. 결국 문제 많이 푸는 친구들의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럼 남자애들은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될까요? 아니요. 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좀 봐주세요. 틀렸네 그럼 패스하지 말고 틀렸다 끝? 이게 아니라 여학생들은 개념 익힌 거를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좀 반복하면 좋을 것 같고, 남자애들은 어때요? 풀었어요. 당연히 틀렸겠죠. 잘 못 맞춰요, 애들을. 그랬을 때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형태로 문제량을 좀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영어 성적도, 국어 성적도, 그리고 수학 성적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적은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연습, 그리고 특히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정해놓고 푸시는 연습 필요합니다. 국어와 영어 둘 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실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할 거 없으시잖아요. 내년 3월까지 백수 생활 하실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국어랑 영어 모의고사 하나씩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 정해놓고. 영어는 듣기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간 안에 푸는 연습, 문제량이 늘어나면 더 접근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 준비했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엔 이제 수시 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시로 대학 가야 될 것 같아. 자,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그 이야기예요. 2024-23학년도 뿐만 아니라 지금 쭉 제가 2016학년도부터 정리를 해놓은 게, 자, 전체 수능 지원자 중에 수시에 지원한 학생의 숫자예요. 90% 가까이가 자기는 정시파로 고등학교 3년을 살다가 갑자기 고3 9월 달에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수시 어디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쓸 게 없겠죠. 수시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6논술 쓰거든요. 6논술, 논술로 6개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요, 전략이고 뭐고 필요 없이 날짜 찾아야 돼요. 날짜도 안 나와요. 6개 날짜도.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수시 원서 쓸 거예요. 절대 자기 내신 성적이 어떻다라고 해서 나는 수시로 못 가니까 정시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시 준비를 하시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나는 정시파로서 정시로 대학 가겠다 라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8번의 모의사 중에서 한 번이라도 다 맞아보세요. 그럼 부모님은 정시파 인정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수시 준비하시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내신 등급대별 수시 지원 횟수 1등급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한 5등급 대 친구들까지는 보통 한 5장 내외의 원서를 쓰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자, 되게 슬픈 자료거든요. 왜 우리가 수시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파란색이
재학생, 즉 현역의 수능 성적이에요. 그럼 빨간색은 뭘까요? 네, 나쁜 형 누나들, 나쁜 언니 오빠들의 성적입니다. 보통 수능 성적에서 10점 가까이 차이가 나요. 현역보다 재수생들이 성적이 더 잘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시는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자꾸 저희가 수시 쪽으로 우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체감이 확 되시지 않으세요? 10점이면 이건 네, 엄청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고3 1학기 때까지 5개 학기 동안 내신 성적을 쫙 받아왔습니다. 자, 내신대별로 1.0부터 1.5등급까지. 그럼 당연히 내신 극상위권이니까 전부 다 교과로만 쓸 것 같죠? 아니에요. 자, 1.0에서 1.5등급대를 할지라도 교과로 50% 정도, 종합도 쓸 거고 문과도 논술도 치고요. 자연계열 친구들도 논술 비율이 0.54까지 올라가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 가지 전형, 나는 교과로 갈 거야, 나는 종합으로 갈 거야, 이런 생각도 버리시라고요.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학생분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집에 가서 꼭 애들한테 전해주실 게 나는 교과로 갈 거야, 나는 종합으로 갈 거야, 나는 논술로 갈 거야. 당신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고3 1학기 때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세요. 할 수 있는 최선이라 해봤자 내신 성적 관리하는 거하고 학생부 관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3 9월 달이 됐을 때 고3 9월이 되고 나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걸 찾는 거예요. 죄송해요, 좀 밑에 깨졌는데, 자, 학생부 교과로든 학생부 종합이든 논술이든 정시든 지금 결정이 아니라 원서를 쓸 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걸 찾아서 쓰시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다시 한번 나는 교과라고 할 거야. 부들부들 내신 성적만 가지고 부들부들 쭉 끌고 가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보여드리는 것처럼 1.0이라고 우리 애가 그래서 1.0이 나왔어요. 정말 기분 좋게 1.0 나오잖아요. 어디 쓸 것 같으세요? 서울로 뽑지도 않아요. 서울대는 종합밖에 뽑지 않습니다. 1.0인데 그래서 종합 써야 되죠. 그럼 자연계열 애들은 1등급인데도 논술이 지금 거의 3% 가까이가 논술을 써요. 왜요? 자연계열에서 1등급이면 의대 욕심 안 나세요? 당연히 1.0대까지 안 만들어지니까 1등급 때 후반 친구들은 논술도 염두에 두는 거고 그때 가서 전략이라는 걸 세우는 거예요. 지금 교과로 쭉 나는 교과로 갈 거야, 난 종합으로 갈 거야. 왜 난 학생들이 결정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해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가장 유리한 걸 찾아서 원서를 써야지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서 자, 제가 오늘 듣기에는 고등학생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 형태에서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우선 첫 번째, 자, 공통과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이 내용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1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와 과학탐구 실험까지 배우게 되는데요. 자, 과학탐구 실험만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상대평가로 석차 등급, 숫자 등급이 부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 중에서 일반 선택으로 분류가 되는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으로 분류가 되는 과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과목들은 자,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있지만 학교에서 이제 언제 개설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은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러한 선택은 1학년 들어가서 1학기 중간고사 치고 수요조사를 한번 하고요. 2학기 중간고사 칠 무렵쯤에 최종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자기의 진로가 방향성이 최소한 결정이 되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반 선택으로 분류가 되는 과목은 상대평가로 석차 등급이 부여가 되고, 진로 선택으로 분류되는 과목들은 이제 절대평가로서 A, B, C만 산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집에 넣어드리지 않고 말로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고교 학점제가 이름만 달라지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기존에
단위라는 표현이 있어요. 단위가 뭐냐면 일주일에 수업이 몇 시간 들었는지예요. 이 단위라는 표현만 학점으로 변경이 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기존과. 얘가 문제거든요. 선택 과목에 대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현재 현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도부터는 달라지는데 그 전까지는 즉 현재 우리 친구들 그다음 중3, 중2 친구들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을 성취평가제로 산출을 하고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제 지금과 같이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신 성적 산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미 중학교 때 다 경험하셨어요. 중학교 때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의 합산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과목마다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략 중간 30%, 기말 30%, 수행평가 40%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80점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30%라면은 그냥 0.3 곱해버리세요. 그럼 24점 획득했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해요. 기말고사 100점 받아오잖아요. 100점 받았다가 아니라 여기다 0.3 곱해버리세요. 그럼 30점 받아왔다 생각하시면서 자, 수행평가에서 만약 이 친구가 90점 받았다. 그럼 40%니까 0.4 곱하시면 36. 그래서 최종 점수 한 학기의 원점수는 학기 말에 이 세 가지 점수를 다 더해서 90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중학교 때 똑같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때는 90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A를 받고 끝이었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A를 받고 끝이 아니라 90점이 몇 등이지를 찾아요.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중간, 기말, 수행의 점수를 모두 다 알 수 있는 게 언제 알 수 있어요? 기말고사 성적표에 나오죠. 그 전에는 모르시잖아요. 그 전에는 모르세요. 기말고사 성적표에야 마지막에 중간, 기말, 수행 합산 점수가 나오고 합산 등수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 시험 한 번 잘 봤다고 시험 한 번 망쳤다고 등급이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안다고요? 학기 말이요. 학기 말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제가 그래서 아예 명수까지 해놨어요. 100명 기준으로 4%, 즉 4등까지 1등급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해서 중간고사를 망했다고 포기를 했네? 학기 말에 봤더니 점수를 딱 따져봤더니 자,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친구가 누굴 것 같으세요? 5등, 12등, 24등, 아니 심지어 97등도 억울해요. 한 명만 제끼면 등급이 달라지는데요. 등급 문 여는 거 자체가 되게 슬픈 거라고요. 근데 이걸 언제 할 수 있다고요? 학기 말이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중간고사 때 내가 좀 못 봤다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때 무슨 짓을 하냐면요. 시험 치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하면 좋을 텐데 시험 치고 집에 와서 우리 학교에서 나보다 잘 봤을 것 같은 애들의 이름을 쓰고 있더라고요. 몇 명인지. 근데 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등수 알아봤자 뭐예요? 어차피 기말 수행 다 들어가는데.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성적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세요. 하나라도 더 맞추거나. 정말로 많이 봤어요.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슬퍼요. 마지막 학기 말에 봤는데 5등이래, 100명 중에. 이것만큼 억울한 거 없어요. 학생부에 5등, 2등급으로 안 찍힙니다. 학생부에는 2등급만 딱 찍혀서 나와요. 어디 가서 저 5등으로 2등급 했어요. 우겨봤자 아무도 안 믿어줘요. 한 명이라도 제끼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경쟁이 너무나 과도하게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 절대평가로 좀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 동생네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안 바뀝니다. 우리 친구들은 안 바뀝니다.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좀 제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자, 그러다 보니까 과목을 선택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머릿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과목을 선택하실 때도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도 한 번씩 받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공학계열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학계열을 만약에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우선 물리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리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 정도의 라인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내신 성적은 제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절대평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의 절대평가는 A, B, C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점수가 중요하다. 그 다음 상대평가 과목에서는 점수 신경 쓰지 마세요. 등수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점수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내신이 산출되냐면요. 자, 중학교 때 학생부가 맨 위에 학생부예요. 아마 다 구경해 보셨겠지만 중학교 때 학생부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의 내용과 2,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단위수,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와 더불어서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과목들에서 우리가 체크를 할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석차 등급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 나오는 것들 보셨을 때 성취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대입에서 활용될 때, 우리가 입시에서 활용할 때 어차피 얘를 활용을 하고요. 석차 등급을.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성취도를 활용합니다. 그럼 학생부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저것들만 관리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자, 그러시면서 보세요. 이건 자료집이 없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성적을 이제 나중에 저희 이제 학생들 컨설팅 할 때 같은 경우 혹은 애들 입시 상담을 할 때 점수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해요.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요. 자, 국어를 1년 동안 배우죠. 아까 지금 1학년 입학했을 때 국어를 1년 동안 배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국어 1학기, 국어 2학기가 별도로 이렇게 학기마다 다른 과목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1학년 1학기 때 내가 국어가 5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2학기 때 열심히 해서 1등급 받아야지. 그러면 5 더하기 1 나중에 2, 3등급 이게 아니라 1학년 1학기 때 국어 5등급짜리 하나, 1학년 2학기 때 국어 1등급짜리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자 그러시면서 자 국어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수, 수강자 수, 석차 등급 이렇게 다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하는데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요 내신 성적 쭉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도 들어가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까지 다 입력을 한 뒤에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요 고3 1학기 때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국어라고 돼 있는 게 지금 위에 교과와 과목 차이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는요 덩어리가 큰 거예요. 과일 생각하시면 돼요. 과목은요 뭐 수박, 메론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국어 교과 안에 국어, 문학, 독서 이런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수학 교과 안에 공통수학, 수일, 수의, 미적분 이런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영어 교과 안에 영어 1, 영어 2 이런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계산을 할 때 왼쪽에 나와 있는 게 교과예요. 국어 교과에 해당하는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과목, 2학기 때 배웠던 과목 평균 쭉 해가지고요 점수를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전 과목 몇 등급, 국영수 4 몇 등급, 국영수 과 몇 등급 이렇게 계산을 막 해놓고 나서 지금 이 친구는 전 과목 3.63이 떴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만 반영하는 대학교에 원서를 쓰게 되면은 3.54가 나오는 거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게 되면은 3.72가 계산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자, 대학마다 내신 계산이 다 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학년 1학기 때까지 최선을 다한 뒤에 그때 가서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일일이 다 입력한 뒤에 대학마다 다 계산해봐요. 대학마다 내신 반영이 다 달라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대학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게 뭐예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어떻게든 하나라도 등급이 더 잘 나오면 하나라도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교과로 갈 거야, 종합으로 갈 거야. 헛생각하지 마시고 고3 1학기 때까지 대략 40과목 정도를 배워요. 평균적으로 40과목을 배우거든요. 숫자 등급이 나오는 게 30에서 35과목 정도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30에서 35과목 정도가 숫자 등급이 나와요. 하나라도 더 일 나와주면 좋은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아이 내신 성적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 아이가 1.0을 받기를 원하시면은 도시에 거주하시면 안 돼요. 어디 읍면 단위로 가셔야 됩니다. 전교생 100명 중에 4명만 공부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를 가야지 1.0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는 교과밖에 못 가요. 왜요? 걔네 최저 못 맞춰요. 학생부요? 이쁘게 만들고 싶은데 이쁘게 못 만들어요. 왜요? 무슨 토론 발표가 되겠습니까? 걔네밖에 없는데. 자, 그럼 도시에 거주하면서는요. 오늘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아까 우리 기본 라인 안정으로 어디를 생각하자고요? 전남대 우선 하나 잡고 시작하자니까요. 그래서 오늘 전남대 자료까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최종 등록자의 70% 컷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보시라고 그냥 한번 준비를 했고요. 보통 내신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봤었을 때 1등급 때 후반에서 2등급 때 초반 정도의 내신 등급이 서울 아까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컷이에요. 여러분들한테 1점대 극초반 받으라고 얘기 안 해요. 서울 지역의 주요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게 내신 2등급 때 초반까지 가능하다고요. 거기에 최저를 충족해야 된다고요. 여기다가 0.5에서 0.8 정도 등급을 더하시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균 등급이 나와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기다 0.5에서 0.8 정도 더한다. 그러면 대략 3, 4등급 때까지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아까 상위권의 기준, 9등급제에서 상위권 어디까지 상위권이라고 말씀드렸죠? 3등급 안으로만 좀 들어오시라고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요. 오늘 되게 열심히 들어주시는데 우리 친구들 내년에 가서 3등급 안으로만 들어오면 많이 칭찬해 주시면서 또 다른 무기를, 즉 수능 모의고사 쪽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시면 나중에 꼭 원하시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게 전남대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전남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평균 등급을 봤었을 때 상위 학과들, 즉 인기 학과인 전자공학과라던가 그 다음 어딨죠? 의예과, 약학, 수의 이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평균 등급 3등급 안쪽이 3등급이죠.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가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3등급 대 안쪽으로 2점대 중후반을 유지를 하면서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이 앞장에 뭐 있었죠? 서울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었죠. 거기다 0.5 정도 더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균 등급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스카이, 서성환이, 준경예식, 권동홍수 기억나시죠? 이게 친숙해져야지 간다니까요. 자, 다시 스카이, 서성환이, 준경예식 그 다음 권동홍숙 라인하고 전남대하고 고민을 하실 거예요. 나중에 원서 쓰실 때. 이거 진짜 고민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동국대랑 전남대랑 합격했어요. 어디를 보내야 될까요? 지금은 동국대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보내실 때는 전남대를 보내시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딱 그 라인이거든요. 그럼 그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평균 등급으로 오셨을 때 3등급대 안쪽으로 유지를 하면서 내신 성적 그러면서 전남대 최저를 맞춰주면 전남대 안정카드 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가잖아요.
내신 2.7, 2.8, 그 다음 전남대 최저 딱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중에서 안전카드로 하나, 두 개 정도 딱 잡아두세요. 이게 훨씬 수월한 지금 전략이에요. 그럼 나머지 네 개는요? 정시 기준선에 따라서 어디죠? 건동 라인 이상, 중경, 외, 서성, 여학생은 이대, 이 라인에서 조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준비를. 이게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이거든요. 특히나 지역에서는 우리 직업국이 있잖아요. 직업국 안전카드를 편하게 잡으세요. 왜 입시 결과 확인도 안 하시고 에이 전대는 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평균 등급 위주로만 딱 봐주세요. 그럼 상위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2점대 중후반 3등급 때까지 평균이면 가요. 단 뭐죠? 최저 맞춰야죠. 최저. 자, 전남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거든요. 자, 보세요. 의대는 세계합 4, 삼합 4. 삼합 4를 맞추고 1점 한 3 정도 나오면 전남대 의대 간대요. 그런데 삼합 4를 못 맞춰요. 안타깝게도. 에이, 삼합 4 안 나오겠어? 안 나와요. 자, 1차적인 목표 드릴게요. 만약 의학계열을 준비하고 싶으시면요. 삼합 4 라인. 지금 치대는 삼합 5죠? 수의대 약대는 삼합 6이죠? 와, 세상에 삼합 6이면 네, 이건 해볼 만한 싸움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걸 지금 못 맞추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부산대, 경북대랑 달리 전남대는 탐구 한 과목밖에 안 들어가요. 자, 그럼 또 하나. 부산대는 수능 최저 맞추려면 수학 포함해서거든요. 부산대는 아예 수학 포함이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전남대 착하잖아요. 지금 지정도 안 해놨죠. 심지어 탐구 한 과목이죠.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한 과목. 이 네 개에서 세 개 합 4, 5, 6 이것만 맞춰주래요. 그러면 자, 뭐부터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만한 영어가 만만하진 않겠지만 영어 우선 2등급 안으로 들어오면 지금 맞추기 쉬운 거 아니에요? 의대를 제외하고 의대 갈 거면 당연히 우선 모의사 때까지 111을 찍어야 됩니다. 왜요? 수능 때 나쁜 형 누나들이 끼어든다. 이거 있잖아요. 항상 모의사 정성적에다가 플러스 1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모의사를 끌고 갔었을 때 지금 최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 라인에서 영어 하나 끌고 가시고 영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왜요? 문제 많이 풀면서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시면 이게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런데 안전한 게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라인 3합 6을 목표로 하세요. 3합 6이면요. 세기합 6이면 상위권 대학교 웬만한 대학교 3합 6 떨어져요 지금 다. 그런데 전남대 3합 6이면 지금 경영대학교가 3합 지금 9예요. 평균 3등급이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절반 가까이가 지원자의 절반이 못 맞춘대잖아요. 왠지 해볼만 하지 않으세요? 아니 딱 이 자료 지금 꿈과 희망이 있는 예비 고1 때는 이 정도면 야 의대도 한번 해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의대 한번 이거 충분히 자 보세요. 그런데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 사범대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는 기하 또는 미적분 중 택 1, 과학탐구 2과목 선택해서 수능 치게끔 지정을 해놨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정이에요. 얘네만 지정돼 있고요. 자, 공과대학 전체 모집단위, AI 융합대학 전체 모집단위는 기하 또는 미적분 중 택 1, 과학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만 지금 수학, 과학 선택지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자율인 거예요 지금.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가장 편하고 쉽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라인 뭐죠? 전남대 안전카드 2개. 왜요? 일반 하나, 지역인자 하나 가지면서 내신 앞에 보여드렸죠. 내신 몇 등급이요? 3등급 안으로 관리를 하면서 최저 2개 딱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선 2장 이거 안정이잖아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과 달리 학생부 교과전형은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건 딱 원서 쓸 때부터 알아. 이건 합격에 떨어졌다 이거를.
그럼 안정인 거잖아요. 학생부 종합은 저희가 반반이에요. 항상.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서류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학종에 대해서 막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였어요? 눈으로 보여주는 안전카드를 가지고 출발하자고요. 이게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4장을 우리가 상향을 어디를 쓸 수 있을까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럼 모의고사에서 뭐예요? 기본적으로 3합 6 라인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걸 목표로 계속해서 관리하시라고요. 이것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최소한 전대 이상은 가는 거예요. 지금 안정 전대, 그 다음 나머지 상향을 어디로 쓸까? 제가 지금 상상을 그리는 거 아닙니다. 구체적인 설계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설계도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뭐였어요? 수능이요. 최저. 자, 보실래요? 되게 슬픈 자료예요. 작년 수능 국어, 영어, 수학 시도별 등급 비율이라는데요. 보실래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역인재요. 죄송해요. 우리가 지역인재 전형을 쓰는데 이 지역의 대학교, 즉 호남 지역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 지역 대학교에서 이 지역 대학 출신을 40%를 선발을 해야 돼요. 의치, 약, 한수, 간호까지. 만약에 의학계열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 아니 그냥 까놓고 봅시다. 우리 이 지역에서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보세요. 지금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광주 전체 응시생 중에 지금 2% 정도, 수학 2.1%? 와우. 전남은 분발합시다. 수학이 0.9%네요. 광주는 영어 4%고 전북은 3.9%인데 2.6%네요. 정말 지지리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이 자료 만들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이 지역은 더더욱 최저가 맞춰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최저를 무기로 가지고 있으면 더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남대 기준으로 했었을 지금 최저 못 맞추는 거잖아요. 애들이 다. 내신 아무리 막 도시 외에 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내신이 아무리 좋다고 해봤자 지금 최저를 못 맞춰서 지금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3합 6, 3합 9도 못 맞추고 있다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나중에 이 중에서 정말 3분의 2라도 제발 좀 감화돼서 나중에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수시지원 경향성인데 이거는 이 지역 친구들이래요. 이거 광주시 교육청에서 제작한 자료인데 참고하세요. 자, 우리 아이가 내신 1등급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왼쪽이 내신 등급 때고요. 오른쪽이 모의고사 평균 등급이라고. 이거는 그런데 전수조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표준조사 형태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내신 1등급이 나오면서 모의고사 1등급 때 평균 1등급 나오는 친구는 고대, 서울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다 지금 최저 있는 전형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자, 보세요. 내신 1등급 때가 나오면은요, 이 동네 써요, 안 써요? 우선 자연계열은 쓰죠. 왜요? 어디 가려고요? 의치약. 자연계열은 지금 다 1위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전남대를 써요. 그리고 안 가요. 우리도 입장만 생각해 보세요. 6장 중에서 전대, 의대, 약대 썼어요. 한두 장. 2장, 3장 썼습니다. 그럼 나머지 3장 어디 쓸 것 같으세요? 서울 쓰겠죠. 2개 합격했어요. 어디 가요? 빠지겠죠. 그럼 전대는 뭐가 돌아요? 예비가 돌아요. 예비가 도는 범주가 어디까지예요? 최저 충족한 애들까지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최저가 무서운 거예요. 꼭 참고하시면서 지금 인문계열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자, 보세요. 내신은 3등급 대 안쪽으로 유지를 하시면서 모의고사 평균 3등급 대까지 만드시는 이 두 가지만,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상위권의 기준은 3등급이라고 말씀드리죠. 3등급 안으로만 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1.0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계시는데 한 10분 정도만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드시죠? 아직 국어도 안 끝났거든요. 우리 1교시. 네. 좀 문제 풀지도 않고 듣기만 하시면서 지금 이러시면 안 되죠. 자, 우리 아이들은 80분 문제를 풀고 수학은 100분을 풀어야 됩니다. 자, 같이 고통 분담이라 생각하시면서 자, 보세요. 중학교 때 학생부하고 고등학교 학생부의 차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가 있었다면 고등학교 때는 자유학기제가 없어지면서 대신 자격증이 들어가는데 대입에서 자격증은 큰 의미가 없고요. 사실상 달라지는 학생부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뒷장 봐주세요. 자, 지금 달라지는 학생부거든요. 현재 고2 친구들부터 이렇게 적용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과 활동 및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학년 1학기 때까지 우리는 40과목 정도 수업을 듣게 돼요. 그 40과목의 선생님들이 각각 500자씩 기재를 해 주십니다. 중학교 때와 달리 필수 기재로 바뀌었고 최근 들어서는 학생들한테 초안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작성을 해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요, 나머지가 다 죽었거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건데 요즘은 되게 선수들이셔서 되게 잘 써주세요. 자, 저는 사교육이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아리 활동은요, 교내 공식 동아리 하나만 하세요. 자율 동아리. 자, 자율 동아리 활동은 기재는 합니다만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제가 작성해 놓은 것 중에 미기재, 미반영의 차이도 확인하셔야 돼요. 미기재는 학생부에 아예 기재가 안 되는 거예요. 미반영은 기재는 되지만 대입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미반영이면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마세요. 제발. 자꾸 막 많이 하시는데 동아리도요, 학교 공식 동아리 활동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지원 관심 분야 이 정도만 어필하시면 돼요. 자, 교내대회, 봉사활동 하지 마세요. 실적이 시간이거든요. 특기사항이라는 것은 이제 글로 써주시는 거는데 기존부터 지금 미기재 상태가 됐었고 현재 고2 친구들부터는 개인 봉사활동 실적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봉사를 하러 가세요? 시간 반영도 안 하는데. 학교만 잘 다니시면 기본 한 16시간 이상은 나와요.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하셔도. 그러면 학교 쓰레기 줍기 이런 것만 해도 기본 봉사 시간 나와요. 보통 1년 20시간 내면 충분하거든요. 그냥 피 뽑으세요. 한 학기에 한 번씩. 그럼 헌혈하면 2시간 줘요. 그럼 대략 20시간 나오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예 적어놨죠. 공부합시다. 개인 봉사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이제. 그 다음, 진로활동, 자기의 전공 적합성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진로 역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자기가 관심 분야 정도만 어필하시면 돼요. 그 다음, 수상. 제발 대회 나가진 좀 마세요. 학생부에 기재는 돼요. 하지만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올해 고3까지는 한 학기에 한 개씩 반영했었지만 현재 고2부터는 그것조차 안 해요. 학생부에 기재는 돼 있어요. 대입에 반영 안 해요. 그러면 교내 대회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가지 마세요.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차라리.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교내 대회 준비했던 과정을 학생부의 다른 항목에 기재하면 된다? 자, 학생부 기재 요령에 의하면요, 대회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학생부의 다른 항목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아예 대회라는 말 자체가 금지예요. 그런데 기를 쓰고 뭐하러 하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모의고사를 덮으세요. 교내대회 나가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독서.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데요. 얘는 좀 하세요. 독서는 정말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요. 자,
학생부의 독서활동 목록만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학생부에 보시면 독서활동 목록이라고 우리 아이들 읽은 책들 목록 쭉 학기별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목록만 반영하지 않겠다예요. 대학교에서는 독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교과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있죠. 세특이라고 불리는 거. 세특인데 과목당 한 권씩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뭔가를 배웠어요. 그것과 관련된 책이 한 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몇 권 나와요? 대략 40권 정도 나오겠죠. 그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요. 이게 많은 게 아니라 추가로 자율, 동아리, 진로에도 각각 한 권씩 써주는 걸 추천합니다. 요즘 분위기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도 독서를 넣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너무 과하고요.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에서 자기의 관심 분야에 관련된 책을 한 권씩 넣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독서 활동에 대해서 대입에 반영하지 않냐면요. 요즘은 책 제목과 저자만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읽지 않은 책들을 너무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세특이나 자율이나 동아리, 진로에다가 독서를 쓰게 되면 그 책을 왜 읽게 되었는지, 읽고 나서 뭘 했는지를 써야 되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오히려 독서를 저쪽으로 세특, 자율, 동아리, 진로에다가 푸시하는 거예요. 이제 목록 관리는 안 하셔도 되지만 자, 그래도 목록 관리를 같이 합시다. 자, 학생부는요, 이제 학교 수업 중심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자, 여러분들 자료집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올해 2월 달부터 달라진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기존에 어땠는지를 아셔야지 뭐가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자, 잠깐만 봐주세요. 기존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압축을 했어요. 그 다음, 자, 전공 적합성에 대한 내용,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이게 오해가 돼서 자꾸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즉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서 필요한 과목을 고등학교 때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그 과목의 성적은 어땠는지 확인하겠다. 이게 메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활동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시면서 자, 자료집에는 자, 간단하게나마 오늘 받아드신 자료집에는 역시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올해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이라서 참고하시라고 다 같이 넣어놨고요. 자, 오히려 예를 봐주시면요. 자, 자료집에 여기를 봐주실래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공 관련 교과에서 노력의 평가,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경희대학교 자료인데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친구가 만약에 우리 대학교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친구인데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지 않잖아요. 이 친구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 안 하고도 자연계열에 지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원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중대한 감점 72.7%.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세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학계열에 가는 친구예요. 공학계열에 지원하고 싶은 친구인데 기하나 수가탕 과목들을 이수하지 않잖아요. 우리 학교에 개설이 되어져 있는데 이수하지 않잖아요. 그럼 감점인 거예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간점은요, 그냥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류평가 과정에서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세요? 자, 인문계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과목들, 인문계열은 그래도 과목이 되게 넓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과목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지만 자, 오히려 제가 빗장일까요? 자, 이거 한번 자료 봐주시면은 그래서 과목을 선택하실 때 이 선택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이 자료, 위에 있는 자료는
그 전공 연계 선택 과목 가이드북, 선택 과목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각 교육청마다 이렇게 자료들을 다 만들어서 배포를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위의 자료는 강원도 교육청에서 제작한 건데요. 강원도 교육청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강원도 교육청은 그 학과에 맞춰서 무슨 과목을 이수하면 좋다라고 정의를 따로 해놨더라고요. 제가 예시로 사회학과하고 지구과학 교육과 두 개 넣어놨는데 나중에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고 강원도 교육청의 선택 과목 가이드북 검색해 보시면 이런 내용들, 자기게 가고 싶은 학과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내가 정확하게 못 정했어요. 무슨 과를 가고 싶은지 못 정했어요. 그런 분들은 밑에 서울시 교육청 자료 확인하시면 되고요. 서울시 교육청은 크게 계열을 상경, 자연, 공학으로 분류를 해서 무슨 과목 들으면 좋다라고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자, 이런 선택 과목 가이드북은 매년 교육청들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고요. 혹은 내년에 나오는 것들을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인터넷 조금만 검색하시면 이런 가이드북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두 권 정도는 이거는 부모님께서 좀 봐주시면서 그 과목을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혹시 엄마 나 물리 선택할까? 라고 했었을 때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지금 물리에 뭐가 있는지도 사실 모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선택 과목 가이드 보시게 되면은 그 물리 과목 안에 무엇을 배우는지부터 시작해서 뭘 배우면 좋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한두 권 정도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던 거고요. 뒷장 보시면 이거는 현재 고2 친구들부터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설정을 해놨어요. 서울대가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점점점 대학들은 따라합니다. 우리는 2026학년도거든요. 아직 발표를 안 했을 뿐입니다. 우린 멀었잖아요가 아니라. 자, 2024학년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찾아가시면 돼요. 자, 도저히 나는 잘 못 고르겠다. 다른 거 찾기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자, 서울대 자료 이거 다거든요. 자, 모집단위 가장 내가 가고 싶은 거랑 유사한 모집단위를 체크하신 뒤에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이수해 두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정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거는 2024학년도 현재 고2 친구들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이해를 하셨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지금 이 두 장의 자료에는 서연고, 그 다음 서성 한 이대는 지금 여대라서 뺐고요. 중경 외까지 지금 현재 수시 전형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현재 고2 친구들의 수시 전형이에요. 우리들의 이런 전형은 우리가 고2 때가 되어야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왜 중경 외까지 넣었냐면 기본적으로 1단계는 우리 뭐예요? 지금 전남대 하나 안전카드 잡으시라고요. 안전카드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 자, 전남대 아까 뭐였죠? 최저? 삼합 경영, 그러니까 일반적인 라인 삼합 9. 그 다음, 상위권 학과는 삼합 6 이상이었죠. 얘네 최저 보세요. 그 삼합 6을 맞추면 지금 그 다음 목표로 2합 4를 맞출까? 외대 2합 4. 그 다음, 네. 죄송해요. 약대는 3합 4. 경희대 교과로 가고 싶으면 2합 5. 지금 아까 전남대보다 점점 빡세지죠. 지금 그걸 눈으로 확인하시라고요. 그리고 저런 대학교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은 30%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지원자 중에 30% 정도만 최저를 충족해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지금 설명드린 거거든요. 제가 그 밑에 대학은 지금 건동까지는 넣지도 않았어요. 기본 라인, 우리한테 안정 2개, 다시 한번 안정 2개, 전대 2개 교과로 쓰시는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남대를 종합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학생부 종합은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로 보여주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야 합격해라고 하시는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안전카드를 1장 내지 2장 가지고 위에 4장 준비하시라고요. 이해 가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시 전형들에 대해서
아우, 정시로 만약에 정시 기준선이 서성끝까지 가면은 우리 쓸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내가 정시로 서강대 성균관대를 갈 수 있대요. 그럼 쓸 수 있는 게 서울대는 한 장밖에 못 쓰거든요. 저 중에 서울대 한 장, 연대 두 장, 고대 두 장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고대는 연대 고대는요 수능 최저가 완전 빡세요. 특히 고대. 자, 그런데 고대도 지금 얘네가 굉장히 많이 완화시킨 거예요. 지금 고대 4합 8 이거 맞추시면요 4합 8 아이, 우리 아이가 2 안 나올까? 안 나온다고요. 제발 네 어떻게든 네, 여기 라인 위주로 생각하시면은 마지막에 정말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모의고사 관리가 필요합니다. 벌써 내년 모의고사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예비 고1 친구들 내년에 3월 달에 입학하시면요 3월 23일 목요일에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전국 대비고요. 저기의 시험 범위는 중학교 전범위입니다. 지금부터 국어, 영어, 수학은 모의고사 준비하시는 것도 네,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일 모의고사 못 풀어요. 체력적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푼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다시 한번 3월, 6월, 9월, 11월 1년에 4차례 고1, 고2 때는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성적표 언제 나온다고요? 네, 3주 뒤에 나오고, 우리 학생분들은 제발 버리시기 전에 사진 찍어놓고, 이게 성적표는 재발급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게 정오표까지 있으면 더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준비는 3년 내내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능 준비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수시로 대학에 갈 거예요. 이제 이거 이해 가세요. 꼭 이 전략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신은 다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거고, 수능은 범위가 전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학종은요,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거고, 교과 전형, 수능 전형 논술은 학생을 그냥 구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최저가 그만큼 크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나 종합, 논술 지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한 뒤에 마지막에 나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거고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수시는 준비된 자를 위한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정시는 포기하지 않은 자를 위한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셨는데 좀 도움 되셨나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결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